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상석 교수입니다. 지난 코스 7까지 우리는 디지털 출력, 그리고 디지털 입력,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아날로그 출력은 아테메가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그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의 경우는 디지털 출력을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출력과 유사한 형태로도 기능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들이는 센서, 그리고 그 센서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반응하는 그런 이제 액추에이터 시스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펴본 것인데요. 여기에 큰 카테고리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통신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은 8번째 코스로 UART 통신으로 암호문 보내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즉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상태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외부의 다른 쪽에다가 보내거나 받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통신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도 다 그게 통신이죠. 그리고 멀리 뭐 넓은 의미로 보면 텔레비전의 전파를 송신하거나 받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통신이고요. 또 뭐 우주선에서 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내는 것들도 통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신 중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또 제일 오래됐고 단순한 그 UART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ART 통신은 현재는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은 되지만 인터페이스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통신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뭐 테스트한다거나 혹은 아주 그 간단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상당히 많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메가 1282 이 UART 통신 방식을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받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암호문 제조기를 한번 만들어서 PC로 암호문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목차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UART 통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UART 통신은 먼저 그 시리얼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시리얼 통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통신이라는 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를 이제 통신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게 통신인데, 시리얼 통신이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이라는 얘기는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뭐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패러렐 통신이라고 그러는데요. 패러렐이라는 거는 이제 병렬적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내는 거를 이제 패러렐이라고 그러고, 패러렐 통신이라고 그러고, 한 번에 어느 한순간에는 한 개의 데이터, 즉 한 비트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얼 통신이라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보내는 데이터 신호가 있어야 되니까요. 보내는 신호선 하나, 그 다음 받는 신호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뭐 그라운드 신호선 하나,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 UART 통신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리얼 통신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선의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비트씩 보내니까. 패러렐 통신 같은 경우 만약에 8비트씩 데이터를 보낸다고 그러면 적어도 선이 8개, 그리고 뭐 혹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뭐 선택 신호 또는 뭐 그라운드 신호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그런 신호가 필요하겠죠. 근데 예전에 오히려 처음에는 이 패러렐 통신을 그래도 꽤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하도 그 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가지고 그 시리얼로, 그러니까 한 비트씩 보내도 워낙 속도가 빨리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이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시리얼 통신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주 고속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인 경우는 이제 USB를 이용하는 맨 밑에 있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우리가 많이 쓰죠. USB를 사용하는 이제 통신을 사용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OS가 없는 레벨에서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보통 요 앞에 있는 3가지 UART, 그 다음에 I2C, 그 다음에 SPI, 이렇게 3가지의 통신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UART는 이제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 Transmitter 이렇게 해가지고 범용 비동기 수신 송신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2C라는 거는 조금 더 UART보다는 이제 조금 더 빠른 그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트메가 128에서는 TWI, Two Wire Interface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신호선이 이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신호선 1개, 클락 신호선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필립스가 만든 건데 나중에 이건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걸로는 가장 그 빠른 통신 방식으로 사용되는 이제 SPI가 있습니다.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아까 그 I2C는 인터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I자가 앞에 2개가 있어가지고 I 스퀘어 이제 여기 제곱이라는 뜻이죠. I2C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이제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있는 이 UART가 가장 그 오래됐고요. 가장 처음에 나왔고 또 가장 기본적인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UART 통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이고 이제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속도가 좀 느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테스트 목적이나 학습 목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통신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별하게 조금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거리가 있는 유선 통신인 경우, 이럴 경우에 한 뭐 10m, 100m 아니면은 뭐 1km 정도까지 선을 끌고 가면서 통신하는 방식 중에 이 UART 통신을 응용해서 이제 하는 그런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RS232C, 보통 RS422 혹은 RS485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통신 방식은 이제 UART 통신인데
외부로 연결할 때 그 전압의 레벨을 이제 어떻게 바꿔주느냐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1대 다로 할 거냐 뭐 1대 1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보내는 라인과 받는 라인을 이제 한 선으로 할 거냐 두 선으로 할 거냐 뭐 해프 두플렉스냐 풀 두플렉스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설명할 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내부에서 사용하는 UART 통신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송수신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제 한 바이트씩 이제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UART 통신 자체는 한 비트 단위로 송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UART 통신의 선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보내는 선, 이걸 이제 트랜스미터라고 그래가지고 TX, D 혹은 TX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시버, 받는 선, 받는 선 한 선, RXD 혹은 RX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의 기준, 전압 기준을 맞추는 그라운드 선 이렇게 해가지고 3비트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UART 통신의 이제 특징은 통신을 하는 이제 양쪽에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양쪽에 주고받는 이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대상이 서로 그 속도를 미리 결정을 하고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내는 속도를 보통 우리가 보레이트라고 그러는데, 보레이트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비트 퍼 세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비트 퍼 세크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그래서 1초에 만약에 9600 비트를 보낸다 그러면은 9600 보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38400 보드, 115,200, 뭐 1메가 이런 정도로 보레이트 값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뭐 제일 쉽게 많이 쓰는 거는 이제 9600입니다. 9600. 그리고 이제 이 UART 통신은 조금 변형된 걸로 클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된 그런 통신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S자가 하나 더 붙어서 USART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niversal Synchronous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UART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UART. 자, 설명드렸듯이 3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RxD, TxD, 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더 안정된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보내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많이 보내거나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 그거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내면 그만 보내 뭐 이렇게 이제 잠깐 쉬었다 보내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제어가 필요한데요. 그때 이제 RTS하고 CTS라는 라인을 사용합니다.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 그래서 이 2개 라인은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이제 결정하는데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5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이거 2개 사용 안 하고 3개 선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 연결 방식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TX는 한쪽 편에서 보내는 쪽은 다른 쪽에는 RX로, 그죠? 또 이쪽 편에서 이제 받는 거는 반대편에서는 이제 보내는 곳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라운드는 직접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RTS하고 CTS가 있는 5선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RTS하고 CTS를 이렇게 크로스로 엮으면은 신호를 제어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플로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RS232C나 그 485 통신 혹은 422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쓸 때는 내부에서 쓰는 요게 이제 5V 레벨, 이제 요 TTL 우리가 보통 쓰는 레벨이죠. 이게 레벨을 그대로 바깥에다가 이제 선을 연결해서 길게 연결하면은 신호가 감쇄 현상이 생기거나 혹은 그 노이즈에 의해서 외부 잡음에 의해서 신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전압을 좀 높여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쓰는데 그럴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RS232C 규격 혹은 RS422 규격 혹은 RS485 규격이라는 그런 이제 전압 레벨을 변환하는 그런 규격들을 써가지고 조금 더 안정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UART 통신을 내부 UART 통신을 외부의 그런 규격으로 바꿔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제 요거는 보통 한 5년 전 뭐까지는 좀 쓰였던 이제 그런 건데요. PC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꽂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9핀짜리 요거는 보통 이제 요 9핀짜리를 D-Sub9이라고 부릅니다. D-Sub9.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D-Sub9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D자가 이제 여기 있는 요게 D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 옆으로 뉘어서 90도 왼쪽으로 돌려서 보면 D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D-Sub고 요 핀의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D-Sub9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핀들이 좀 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D-Sub 15, 15개짜리도 많이 쓰고 또 아주 큰 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D-Sub 25도 있습니다. D-Sub 25. 예전에 이제 프린터를 쓰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걸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절대 볼 수가 없죠. 이게 다 USB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이제 UART 통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자, 이거는 이제 상상을 잘 하면서 이거 보시면은 통신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 개의 여기 있는 게 한 개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신호선 라인. 즉 이제 아까 이렇게 신호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쪽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TX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RX라고 그래서 받을 거고요. 또 이제 이쪽에서 TX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보내면은 여기는 이제 RX에서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GND죠. 같이. 그라운드 라인 이제 결합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요 그림은 여기서의 이 한 선에 해당됩니다. 한 개의 선. 그러니까 요 한 개의 선에 데이터를 실어 보낼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실어 보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 개의 선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8비트짜리 혹은 이제 1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면은 한 개의 선에 다 실어 보낼 수가 있나요? 네, 한 번에 보내려고 그러면 못 보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내냐면은 8개의 데이터를 한 8번에 나눠서 보내면 됩니다. 8번에. 그러니까 이게 라인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라인은 결국은 0을 보내거나 아니면 1을 보내거나 이렇게밖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개의 라인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느냐? 이 0을 보내는 0, 0, 만약에 뭐 00, 10, 10, 11 이렇게 되는 데이터를 만약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냐면은 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0을 보내요. 여기다 그냥 0 하고 보내요. 조금 있다가 그럼 0이 갔겠죠. 받으면은 그 다음 0을 또 이렇게 보냅니다. 0. 또 있다가 1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8번 보내면은 이 선 한 개 갖고 8개가 다 가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보내느냐? 이거를 얼마나 빨리 보낼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까 한번 얘기했던 보호 레이트입니다. 보호 레이트.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쉬운 거 9600. 1초에 9600 비트를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트로 따지면은 요거 이제 나누기 8 하면은 바이트죠. 그러니까 1, 8은 8, 16이니까 1200. 1200 바이트 per sec. 초. 1초에 1200개 글자로 따지면은 1200 글자를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사실 1초에 1200개의 데이터 보내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꽤 많이 되는 것 같지만 통신에서는 뭐 엄청나게 느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뭐 1초에 뭐 몇 메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이더넷 통신 이러면은 기본이 10메가 bps고요. 10메가 1000만 개를 보낸다는 거죠. 1초에 1000만 비트
바이트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100만 바이트 정도 보내는데 여기는 1000바이트 정도니까 굉장히 느린 거죠. 그죠? 예. 어쨌든 한 1000개 바이트 정도를 보내는 그런 속도로 보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내긴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요 선을 보면서 보죠. 여기 이렇게 이제 선이 있는데 이게 언제 데이터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데이터가. 여기 이제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통신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이게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언제 얘가 데이터를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모른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내기 위한 약속을 정합니다. 약속을. 그래서 이걸 약속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정한다 이거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요 아래하고 요 위는 이 신호선의 레벨을 뜻합니다. 레벨. 즉 여기 아래에 오면은 이건 0이라는 얘기고 위에 오면은 1이라는 얘기. 디지털은 0하고 1밖에 못 보내니까요. 0하고 1밖에 못 보내니까 요거 레벨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이들일 때 보면은 여기 지금 하이예요. 하이. 1이다 이거지. 1.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통신을 서로 하지 않을 때는 이 라인은 하이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라인은 하이, 즉 1을 유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아이들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싹 바라봤더니 여기가 1이야. 그러면 통신 시작하지 않았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네, 여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1이니까 시작을 하는 걸 알리려고 그러면 0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0으로 똑 떨어뜨립니다. 1에서 0으로 똑 떨어지면 이게 뭐냐? 이게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은 무조건 1에서 0으로 딱 떨어지면 무조건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데이터도 0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처음에는 무조건 1이었기 때문에 1에서 0으로 떨어지면 이건 데이터가 아니고 스타트다.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요게 바로 보레이트 속도입니다. 보레이트. BAUD 레이트. 속도입니다. 즉, 그 속도를 요만큼의 한 비트에 보내는 속도만큼 0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연속해서 쭉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데이터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8비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8개를 보레이트 그 속도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보냅니다. 여기 말한 이쪽에서 보죠. 00, 10, 10, 11이면은 요거는 여기는 0, 그 다음에 또 0, 그 다음 1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여기 1,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1. 그죠? 요거죠. 여기 있는 그림, 요게, 요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8개를 쭈르륵 보냅니다. 이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0101에 맞춰서 이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8개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보내냐? 그 다음에는 이 패러티라는 걸 보내는데 이 패러티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1에 여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낸 걸 보니까 데이터가 1개, 2개, 3개, 4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패러티라는 건 뭐냐면은 1비트의 개수를 홀수나 짝수로 맞춰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패러티를 이븐 패러티, 짝수 패러티로 만약에 설정을 했으면 여기 지금 1이 하나, 둘, 셋, 4개 보냈으니까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추려면 나는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0, 짝수 패러티인 경우에는 이렇게 0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0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홀수를 보내야 되겠다. 홀수 패러티로 이거를 설정했으면은 홀수계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여기를 1로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짝수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러티를 여기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스톱 비트를 한 비트 보냅니다. 스톱 비트 요 위에 스톱 비트는 뭐냐면은 무조건 하이입니다. 무조건 하이.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이가 되는 겁니다. 하이.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2개 이렇게 길게 그렸는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세팅에 의해서 변할 거예요. 요거 패러티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비트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비트만 보냅니다. 그래서 한 비트 여기까지 하고서 똑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스타트가 계속된다 그러면 여기 또 스타트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스타트가 만약에 아니고 데이터 보낼 게 없다 그러면 여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죠. 아이들. 네,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하이로 떠 있어요. 보내고 싶을 때는 무조건 0으로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8개 보내고 01, 01 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패러티가 필요하면 패러티 보내고 그 다음에 스톱비트 스톱비트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한 바이트 보냈구나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보내고 싶으면 다시 스타트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아주 재밌는 이제 그런 여기 이제 설명을 여기다가 다 했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패러티 비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이제 2분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본 것처럼 아까처럼 이제 짝수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홀수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노 패러티 그냥 나 패러티 안 해. 그러면 이제 패러티 그 비트는 아예 없습니다. 없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스톱 비트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뭐 2비트도 하고 1.5나 2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1비트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UART 전송 방식을 하면은 이제 세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주고받으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PC하고 이 마이크로 아트메가 128의 그 세선을 가지고 이걸 PC랑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나오는 PC들은 이 UART 방식을 세선으로 이렇게 하는 UART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오래되고 속도도 느리고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 다 없애버린 거죠. 그 방식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떤 거를 이용해서 PC하고 통신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UART2 USART를 변환해주는 그런 이제 브릿지 칩이라는 거가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얘가 UART 세선을 USB 라인으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이제 여기 CP210이라는 칩이 여기 우리 J모드 128-1에 보면은 J모드 128-1에 보면 여기 이제 아트메가 128이 있고요. 아트메가 128이 있고 여기 이제 아까 말한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TXD, RXD, GN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세 개를 이쪽에 이제 PC에 여기가 지금 PC예요. PC하고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PC가 여기 이런 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 라인을 J모드 128-1에서는 이렇게 여기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조그만 칩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칩입니다. 여기 지금 요거 이렇게 네모난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USB UART 브릿지라고 그래요. 브릿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UART 통신으로 이렇게 세 개 된 거를 요 PC하고 연결할 때는 이걸 USB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USB로. 그래서 이 USB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세 개가 USB 방식을 이용해서 변환돼서 일로 간다. 근데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서는 얘를 다시 USB를 또 UART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부적으로는 선이 세 개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PC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싹싹싹 요거 세 개를 받으면은 TX, RXD, 그라운드 여기 왔으니까 얘하고 UART 통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J모드 128-1에는 요런 브릿지 칩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TXD, RXD, 그죠? 그래서 요 신호가 그라운드는 이제 기본 레벨이니까 놔두고 뭘로 바뀌느냐? 슈 UART로 가가지고 USB 가서 D 플러스 D 마이너스가 이제 USB 신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USB 커넥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USB 라인입니다. USB 케이블. 그래서 얘가 PC에 USB 단자에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래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통신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JMOD 128-1에 여기 이제 지금 말한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그겁니다. 여기가 이제 USB 이게 커넥터고요. USB 커넥터. 요게 이제 CP210이라는 USB UART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 여기 이제 아트메가 128이 있으면 얘에 여기 있죠. 조그맣게 보면 보입니다. TXD AVR 여기 RXD AVR 요게 이제 이 두 개의 선이에요. 이렇게 이게 TXD 요 선이 이렇게 가서 RXD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운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엮여 있고 그래서 얘가 일로 가서 CP102가 이렇게 된 놈을 이쪽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USB로. 그래서 얘가 슉 가서 PC 쪽으로 연결이 돼서 통신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제 바꿔주는 애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와서 통신하려고 그러면 이 상대편에 요 PC 쪽에도 이게 통신하는 이제 이거를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PC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요거를 보통 터미널 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 글씨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잠깐 보죠. 터미널 에뮬레이터는 이제 사용자가 PC를 통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UART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프로그램인데 여기다가 A 이런 글자를 칠 수가 있고요. 치면은 얘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가고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B라고 나한테 보내면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죠. 여기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 글자가 보이죠. 헬로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걔가 만약에 아트메가 128이 헬로우라고 보내면은 내 창에 이런 창에 이렇게 여기 PC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헬로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도 결국은 아까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그 속도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이제 몇 비트를 보낼 거냐, 패러티는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용한다면 even 짝수를 쓸 거냐, 홀수를 쓸 거냐, 그 다음에 스톱 비트는 아까 한 개냐, 1.5개냐, 두 개냐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다 이렇게 그냥 결정이 됐습니다. 다. 그래서 데이터 비트는 이제 무조건 8비트 쓰고요. 패러티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톱은 하나. 그리고 이제 보레이터는 이제 속도에 따라 가지고 많이 변하는데 가장 기본은 9600.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거 뭐 38600, 115,200. 뭐 아주 또 빠른 거는 이제 1Mbps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보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고받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UART라는 통신을 이용을 해서, 세 개의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하고, 아트메가 128하고는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 그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통신할 거냐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사람이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영문자나 숫자, 기호 이런 걸 갖고 이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진짜 주고받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방식인데요. 통신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국제기록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코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ASCII 코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ASCII 코드. ASCII는 이제 이제 약어가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그러니까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한 이제 미국의 표준 규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전 세계가 이 ASCII 코드를 모두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FCD 코드라든지 무슨 다른 코드들도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모두 다 ASCII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SCII 코드는 이제 뭐냐면은 한마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글자나 이런 것들은 한 바이트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한 바이트? 한 바이트면은 8비트잖아요. 8비트면은 총 구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죠? 8비트면. 8비트면 2의 8제곱이니까 256이 되겠습니다. 256. 256이면은 실제로 이제 이 ASCII 코드라는 곳에서는 앞에 있는 한 비트는 사용을 안 하고요. 7비트만 쓰는데 7비트면 이제 256의 반인 128이 되겠죠. 어쨌든 이 128개의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돼? 128개만 갖고 데이터를 어떻게 줄 수 있어? 이랬는데 의외로 128이 개수가 되게 많아요.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판이 있죠. 자판. 키보드 자판 개수를 한번 보세요. 네. 128개가 안 됩니다. 이게 표준 자판이라고 그러는 거가 103키 혹은 108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A, B, C, D, E, F, G 뭐 해봤자 몇 개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또 대문자 A, B, C, D, E, F, G 하면은 뭐 몇십 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10개. 그 다음에 문자 뭐 느낌표 뭐 골뱅이 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마침표 이렇게 해봤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어 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키, 뭐 백스페이스 키 이런 거 다 해봤자 다 합쳐도 키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네. 한 바이트면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그 저기 한글을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글에 각야 억야 뭐 이렇게 다 대응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초송, 중송, 종송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 그다음 모음, 뭐 쌍자음, 뭐 그다음에 복합 모음, 복모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출발을 해서 바이트 한 바이트만을 가지고 모든 문자에 이렇게 매핑을 시켜가지고 그 문자를 보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ASCII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일단 여기서부터 보죠. 대문자 A는 0x41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0x61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A, B, C, D, E, F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1씩 커집니다. 41, 42, 43, 44. 여기도 61, 62, 6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어떻게 돼 있냐? 숫자는 이제 0,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1에서부터 보면 1이 31입니다. 31. 0은 30.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순서대로 30, 31, 32, 33, 34 이렇게 쭉 할당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이는군요. 여기 이쪽 편에 보면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동네에 여기 있죠. 스페이스 바는 0x20, 느낌표는 0x21 이렇게 이런 데도 이제 할당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보면은 0x00에서부터 여기서 0x0f까지는 좀 이상한 게 써 있어요. NUL, SOH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NUL, 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기 그 C 랭귀지에서 0을 뜻합니다. 00. 그래서 여기도 값도 00인데요. 0이면은 뭐냐면은 특수 캐릭터로 이 따옴표 문장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벨 그러면은 0x07, 백스페이스 0x08, 라임 피드 이제 한 칸 내려가는 거 이게 이제 라임 피드라고 그러죠. 0x02, 캐리지 리턴 앞으로 가는 거 0x0D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컨트롤 문자라고 그럽니다. 제어 문자. 그래서 앞에
제어 문자는 앞에 부분의 데이터로 이렇게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모든 알파벳과 숫자와 기호와 그리고 제어 문자까지 이렇게 할당을 다 하면은 128개의 개수에 다 할당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아트메가를 갖고 아트메가의 내부를 이제 어떻게 제어할 건지 어떻게 통신할 건지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잠깐 쉬고 돌아오죠. 이제 아트메가 128의 유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트메가 128은 유사트 기능, 즉 이제 싱크로너스 통신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유아트, 그러니까 그냥 에이싱크로너스 통신만 여기서는 다루도록 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아트를 다룰 때도 결국 우리는 레지스타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된 레지스타를 이제 어떻게 체크하고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고 또 그것의 세팅을 어떻게 해서 제어하느냐 하는 거가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지스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관련된 레지스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항상 그렇듯이 데이터를 보내는 데이터 혹은 받는 데이터 이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유사트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UDR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N이라고 표시가 된 거에는 이제 0이나 1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트메가 128은 유아트가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 그러면은 이제 0번 유아트라는 뜻이고요. 1 그러면은 1번 유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때 그 TX 보내는 거 트랜스밋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UDR이 하나 있고요. 또 receive 그러니까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또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는데 걔도 이름이 똑같이 UDR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낼 때 UDR하고 받을 때 UDR이 이름이 같으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보통 write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쓰기를 하는 UDR에다가 써라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transmit 그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는 UDR이 되는 거고 읽는다 그러면 UDR을 읽어라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리시브 쪽에 있는 그 데이터 유사트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유의할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레지스터하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유사트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이렇게 돼 있고 이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A, B, C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요. 특별하게 이제 요거 말고도 이 유아트 통신에는 보레이트라는 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레이트라는 거는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그 양쪽에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 혹은 어쨌든 상대편하고 그 보레이트 보내는 속도를 똑같이 맞춰야지 정확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레지스터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여기 그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 그러니까 2개의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비트 2개 그래서 유스타트 보레이트 레지스터 하이 하고 유스타트 보레이트 레지스터 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쌍으로 이렇게 필요로 되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시죠. 내부 구조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주요 레지스터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똑같은 게. 이름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이게 하나는 트랜스밋, 하나는 리시브. 그래서 보낼 때는 여기다가 이제 write 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한 거가 이렇게 바깥으로 TX 라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대편에서 들어온 데이터는 여기 RX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일로 슈 와가지고 그 데이터가 여기 UDR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트메가는 UDR을 읽으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제 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읽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여기 이제 하이로 이렇게 두 개죠. 쌍으로 여기 두 개가 보레이트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다음 컨트롤 레지스터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요. 이거는 뭐 아까 다 얘기한 거죠. UDR 레지스터 두 쌍이 있다. 트랜스밋 쪽하고 리시버 쪽. 보레이트 레지스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프리퀀시 우리가 16MHz를 쓸 때 보레이트는 속도를 2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 UEX라고 써져 있는 요 이제 컨트롤 레지스터의 한 비트가 있는데 이 비트를 1로 하느냐 0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레이트가 2배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그냥 UEX equal 0 이렇게 써있는 요거를 이제 0으로 놓고 우리는 보통 씁니다. 그래서 보레이트 레지스터의 값이 이제 9600 보레이트로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103이라고 쓰면 됩니다. 103. 그러니까 하이로 합쳐가지고 103.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115,200 보레이트를 쓰게 되는데 이때는 8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8.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는 이제 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컨트롤 레지스터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RXC하고 UDRE 요 두 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RXC라는 거는 뭐냐면은 USAT Receive Complete, Receive Complete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Receive Complete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데이터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UDR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꽉 차면 요 비트가 1이 됩니다. 처음에는 요게 0이었다가 비트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요게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트가 이제 UDR에 이렇게 해서 RX 쪽 그러니까 RXD가 뭐 스타트 뭐 데이터 여기다 할까요? 스타트하고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가 쭉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오고 뭐 페널티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톱이 있겠죠. 스톱 이렇게 위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하나가 이렇게 UDR로 쏙 들어오면 그러면 얘가 원래 0이었다가 얘가 1로 바뀝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 꽉 차는 순간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RX Receive Complet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왜 바깥에서 우리 이 아티메가 128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 비트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비트가 RXC 비트가 1이냐? 그러니까 RXC 여기 이제 n이니까 뭐 일단 제로라고 합시다. 이게 equal 1이냐? if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반대로 트랜스밋인데요. 요거는 USAT 데이터 레지스터 empty라는 플래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TX에서 바깥에다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TX가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기 UDR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씁니다. 한 바이트짜리를
한 바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딱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트메가에서는 요거를 요 UDR을 한 비트씩 읽어다가 또 이제 요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게 스타트, 그다음에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러티, 그다음에 스톱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거죠. 어디로? TX로, TXD 혹은 TX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가 전부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 완전히 다 나가면은 요게 이제 비었죠. 이제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요 비트가 0에서 요 비트가 0에서 1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쓸 때는 이 바이트를 쓸 때는 요 UDR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비트를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1이 됐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if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UDR2 제로가 equal 1이냐? 1이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여기다 갖다 라이트 쓴 다음에 또 갖다 쓰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UDR이 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또 다른 데이터가 여기에 오버라이트가 돼요. 오버라이트가 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쓰기 전에는 요 비트를 체크해서 써야 되고 받을 때는 요 비트가 1이 됐는지를 보고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 중에 이제 컨트롤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표시된 거 RX enable 요거 이제 요걸 1로 놓으면은 RX 펑션 RX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요. 또 요것도 요걸 1로 만들면은 TX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RX 기능하고 TX 기능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여기를 1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데이터의 비트, 데이터 비트가 뭐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게 데이터는 무조건 8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패러티는 이븐, 오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냥 패러티는 없는 걸로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톱 비트의 숫자는 개수는 한 개로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세팅하는 거가 요 비트입니다. 여기서 요게 데이터 세트를 위한 겁니다.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요거죠. 아까 여기에 유저 여기 사이즈요. 데이터 사이즈를 해서 011 이러면 이제 8비트를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다시 보면은 요거를 여기는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 8비트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패러티는 아까 안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패러티를 나타내는 UPN, UPM이 이제 패러티 모드, 유사트 여기 패러티 모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티 모드는 이제 보통 안 쓴다 그랬으니까 00 이거 00입니다. 요거는 요거죠. 요거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스톱 비트죠. 유사트 스톱 비트는 이제 한 비트를 쓰게 되는데 이제 한 비트를 쓰게 되는 경우는 여기다가 요 값이 0입니다. 1이면 이제 2비트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면 우리가 통신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서 유사트를 이제 제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잠깐 한번 기지개 한번 피고 그리고 바로 이제 데이터를 송신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기지개 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실전인데요. 유아트를 이용을 해서 먼저
hiJCNet이라는 이제 그런 글자를 PC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제 계속해서 보내면은 PC 쪽에서는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아트메가 128이 보내온 데이터를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목표를 세우고 한번 보도록 하죠. 유사트 통신을 이용해서 PC에 hiJCNet을 연속하여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일단 PC 쪽에서는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를 실행을 시키고 필요한 세팅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게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은 이제 테라텀, 허큘러스, POTTY,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테라텀을 한번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트메가 128에서 8비트 데이터, 노 오페러티브, 원스톱픽, 그리고 보레이트는 9600으로 이제 정하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미리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 쪽 조치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메가 128에서 이제 PC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PC고 여기가 아트메가 128이면 여기는 이제 아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TX, RXD, RX, GND 이렇게 해가지고 UART 라인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PC는 UART 통신 라인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USB밖에 없습니다. USB.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여기다가 이제 브릿지를 단다 그랬죠. 브릿지. USB to UART. UART 브릿지를 단다고 그랬는데 그거 중에 이제 하나가 CP210이라는 이제 칩이고요. 이거를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SB 포트로 이렇게 PC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요거를 안에다가 내장을 해서 아트메가 128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JMOD 128-1에 이렇게 안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얘는 얘하고는 UART 통신을 하고 얘가 바꿔줘서 USB로 가고 여기서 다시 UART로 바꿔가지고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도는 이제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JMOD 128-1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도 이 USB를 쓰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ISP 선택 스위치를 UART 제로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할 때는 반대로 하고 프로그램 할 때는 ISP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다운로드 할 때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가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SP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UART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스위치를 꼭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여기 요 위치로 갖다 놓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 되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은 이제 UART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레지스타들을 배웠죠. 레지스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UDR에다가 데이터를 글자를 넣어주면 자기가 이 PC 쪽으로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A라는 글자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한 비트씩 스타트 A에 해당되는 거 A에 뭐 0x A 대문자가 0x 4일인가 그렇죠. 4일. 그러니까 4일이니까 0100 000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가 이제 나가니까 스타트 한 다음에 0 1 0 0 0 0 0 1 그다음에 end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동으로. 여기 우리는 써주기만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해야 될 거는 뭐냐면 UDR 레지스터에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여기다 써주기만 합니다.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empty flag, use data register empty flag를 확인한 후 이것이 세트되어 있으면 전송이 가능하니까 이때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만 주의하면은 프로그램은 뭐 아주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건 아니지만 C에 대한 이제 문법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이제 포인터 오퍼레이션을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 랭귀지 시간에 포인터 오퍼레이션을 이제 다 배우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복습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개념이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숙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뭐 JCNet 이렇게 돼 있는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놓은 데이터를 만약에 보내려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레이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캐릭터 프롬프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어레이죠. 그래서 이 JCNet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프롬프트라는 곳에 프롬프트라는 장소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JCNET 뭐 느낌표인가요? 느낌표. 이게 이제 다운표니까 여기가 아까 배웠죠. 여기에 맨 마지막에 null이 들어간다 그랬죠. null 혹은 nul 이렇게 해가지고 값은 0x00인 값이 여기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다운표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자 이제 여기는 포인터가 나오는데 이 포인터가 뭐냐면 캐릭터 스타 포인터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터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헷갈리지 않게 포인터를 제일 쉽게 아는 방법은 뭐냐면 딱 요 두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선언할 때의 이 스타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요건 프로그램 선언에서 요거는 프로그램 내용에서 내용 중에 사용하는 이 스타하고 요 두 개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int, 캐릭터, 뭐 long, byt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포인터에 대한 선언은 어떻게 하냐면은 캐릭터 스타 abc 자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치면요 이 앞에 이 캐릭터 이게 선언이잖아요. 선언. 자, 이 선언할 때의 이 스타는 이 뒤에 나오는 요 ABC라는 그 밸류가 변수가 H라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 뒤에 있는 ABC라는 변수는 포인터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얘가 기호. 선언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포인터 변수로 만약에 인티저를 하고 싶어. 뭐 XYZ라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XYZ라는 거가 이제 이렇게 누구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쓸 텐데 그렇게 쓰고 싶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라 이거죠. int 선언을 해라. 어떻게? 스타를 붙여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게 더 좋냐면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씁니다. int 스타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XYZ. 자, XYZ는 변수다. 근데 무슨 변수? int 스타. 포인터 변수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int 띄고 스타 xy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int 스타 xyz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int 스타 xyz는 포인터 변수다. 이렇게 스타 포인터 변수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다. 여기서는 지금 int 스타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int 타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선언할 때 이렇게 쓰고 또 하나는
실제 사용 중에 프로그램 중에 스타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뭐냐면요. 스타 ABC의 0x 1, 2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BC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장소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ABC는 포인터라고 그랬으니까 ABC가 누군가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제 ABC가 이게 캐릭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일 겁니다. 이렇게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의 스타 그러면 뭐냐면 이 내용으로 이퀄이니까 0x12, 0x12를 여기다가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0x12를 넣어라. 네, 됐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스타는 사용 중에는 컨텐츠, 즉 내용이다 그런 얘기. ABC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으로 0x12를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여기 캐릭터, 스타, 포인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까지 잘라서 포인터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캐릭터 스타 이렇게 가리킨다. 포인터는 누굴 가리킨다? 캐릭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어떤 방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다음 이거 봅시다. 포인터 이퀄 여기 end 프롬프트 가로 0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일단 요 프롬프트 여기까지만 잘라 봅시다. 프롬프트 어레이 제로 이건 뭐죠? 여기 지금 이게 프롬프트라는 놈이 이만큼 어레이를 갖고 있는데 프롬프트 제로 그러면은 요거죠. 요거 맨 앞에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로 1, 2, 3, 4 이렇게 됐으니까 프롬프트 가로 어레이 제로 요거는 뭘 나타내는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 요 위치 그죠? 예. 그 위치를 나타내는 요게 이제 요 변수를 나타내는 거죠. 요 값 요걸 나타내는데 그거에 요 앞에 뭐가 붙었죠? 주소가 붙었잖아요. 주소 주소니까 그러면 얘를 가리키는 거네. 이렇게 가리키는 거를 나타내야 되네. 그럼 걔는 뭐야? 가리킨다는 거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주소 값을 이 포인터에다가 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PTR은 뭐를 갖고 있냐면은 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PTR이 요 주소 요거 이렇게 가리키는 요 주소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프롬프트 제로에 주소 값을 넣어라 그러니까 포인터는 프롬프트를 가리키는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죠? 자, 사용할 때의 값을 볼까요? 푹 캐릭터 제로 어떤 함수에서 가로 열고 스타 ptr 플러스 플러스 가로 닫고 이렇게 이거 뭐예요? 포인터네 여기. 포인터인데 앞에 스타가 있으니까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 지금 현재는 뭘까요?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포인터의 내용이니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여기 그죠? 요 동네를 변수로 넘겨라 그런 뜻입니다. 푹 캐릭터의 변수로 요 값을 넘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요 플러스 플러스는 뭐냐면 이 변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 증가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사이즈만큼 증가시켜라 그런 뜻이죠. 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터가 좀 쉽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메모리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 어레이, 프롬프트 어레이가 있는데 어레이로 이렇게 제이신의 느낌표 널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자 이건 맞을까요? 프롬프트 어레이의 요 가로를 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포인터 값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주소 여기 제일 처음을 나타냅니다. 요거를 포인터에다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PTR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프롬프트 가로 프롬프트 어레이 전체에 주소를 넣어라. 프롬프트 전체는 이겁니다. 이거의 주소라는 얘기는 제일 처음을 가리키고 있는 요 놈입니다. 요놈 가리키는 거 요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동일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프롬프트 제로가 나타나는 곳에 주소를 넣어라. 프롬프트 제로는 이 전체는 아니고 요거죠. 요거 프롬프트 제로가 요거에 주소를 넣어라 그래도 여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동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스타 가로 닫고 1000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1000인데 1000이라는 값이 요 가로를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타입 지정입니다. 이 1000이라는 것은 캐릭터 스타 선언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선언. 이 1000은 포인터야. 왜?
가로 열고 캐릭터 스타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터 값 1000을 ptr에다가 넣어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ptr은 누굴 가리키게 돼요? ptr에는 10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0이 이 메모리 1000번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여기서는 똑같은 거니까 같은 값을 가리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샜는데요. 이제 하이 제이시니스라는 글자를 PC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한번 짜보죠. 뭐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이제 널이라는 캐릭터 이제 0으로 하나 선언을 해놓고 자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루틴은 이제 메인 루틴부터 볼까요? 메인 루틴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메인 루틴에 보면은 이제 글씨를 보내기 위해서 이거 어레이에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jcnet 이렇게 해가지고 프롬프트라는 곳에다 저장을 해놨고요. 자 포인터를 하나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거 한 개 한 개 이제 보내기 위해서 포인터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UART 초기화는 뭘 해야 되냐면 보레이트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8비트 패러티 비트 없음 스톱 비트 1비트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거 하는 거는 그 레지스타 세팅입니다. 요거 이니 데이터 한번 볼까요? 안에 보면 여기입니다. 이니 UART UCSR 0B에 0X08 여기는 이제 송신 트랜스빗 이네이블을 시키는 거죠. 송신. 그 다음에 이제 C번에는 0X06을 넣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다 했었어요. 뭐 8비트 데이터, 노 페널티, 원스톱 이거 아까 레지스타를 찾아가서 011, 100 이렇게 값을 넣어보면은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레이트 레지스터 이거 두 개죠. 보레이트 레지스터는 이제 9600 보레이트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103을 로우에다가 이게 103을 집어넣으면은 9600보라고 그랬습니다. 115,200은 5200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8을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8.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화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기화가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글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포인터에다가 우리가 내보낼 첫 번째 위치를 여기를 이제 가리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터에다가 프롬프트 제로가 가리키는 주소를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가 ptr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jcnet j자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한정 이제 한번 보낼 텐데요. 한번 보내봅시다. while 1 해가지고 이제 무한 루프를 돕니다. 어떻게? 한 글자 보내는 프로그램을 짜서 푹 캐릭터 h 자, 우리가 hi 이렇게 하고 이제 jcnet 느낌표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 h i tilde 공백 이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묶어서 보낼 겁니다. 이제 풋스트링이라는 걸 써가지고 포인터가 있는 위치 여기죠. 여기서부터 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다 보내라. 그게 이제 풋스트링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글자 보내는 거는 풋 캐릭터 라이브러리. 전체 문장을 보내는 거는 풋스트링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jcnet 하고 다 가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n \r 요거는 제어 문자라고 그랬죠. 제어 문자 newline \n은 newline이고 요건 \r은 이제 carriage return입니다. carriage return. carriage return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글자가 떼떼떼 갔을 때 요 끝에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첫 번째 위치로 가는 게 carriage return이고 newline은 라인을 한 줄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한 줄 내리는 거. 요게 뉴라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캐리지 리턴이고. 그래서 이제 \n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 jcnet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친 효과가 돼서 위치가 이제 커서가 여기로 가겠죠. 처음에는 여기였었는데 쭉 가다 여기까지 갔다가 엔터 치면 \n \r을 하면 요 앞으로 갔다가 한 칸 내려가니까 요 위치로 커서가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풋 캐릭터하고 풋 스트링 라이브러리만 해결하면 되는데 풋 캐릭터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한 글자를 보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내면 되느냐?
요겁니다. 풋 캐릭터는 어떻게 보내면 되느냐? empty를 체크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1, shift, UDRE 0. UDRE 0 하면은 얘가 이제 5번 비트, 이 값이 5입니다. 5.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컨트롤 USART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0 A 컨트롤 레지스터에 이렇게 비트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0, 1, 2, 3, 4, 5 요거 요 비트를 1로 하면은 얘가 이제 TX 이네이블이죠. 참 TX 이네이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UDR 그러니까 USART 데이터 USART 데이터 레지스터 empty 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5번 비트가 이제 요 5번 비트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shift 요거 하면은 여기가 요만큼이 되겠죠. 001 000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 하고 이 레지스터의 요 값하고 AND를 하면 이게 뭐죠? 요만큼이 이게 지난번에 이거 말씀 요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요게 뭐죠? 요게 뭐냐면은 이제 비트 체크죠. 비트 체크. 비트 체크할 때 요 이제 시프트 한 값하고 AND 마스킹을 시켜가지고 그 값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킹을 한 게 여기 느낌표가 앞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 값이 0이라면 얘가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니까 1이면은 뱅글뱅글 돌고 여기서 뱅글뱅글 돌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비트가 0이면은 빠져나오지 말고 계속 여기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즉 이 비트가 1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를 나오지 마 그런 얘기고요. 이게 1이 되는 순간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비어있다. 이게 트랜스밋 해도 괜찮다. 비었으니까 네 데이터를 받아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풋 캐릭터 요 캐릭터 C 한 거 요 C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라이트죠. 그러니까 라이트니까 트랜스밋 UDR UDR은 UDR인데 TX 쪽 UDR에 내가 쓰고자 하는 값을 쓰게 됩니다. 쓰면은 자동으로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트메가에서 자동으로 여기 TXD에 스타트 어쩌고 저쩌고 뭐 스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요 C에 해당되는 요 01011000의 한 바이트 값이 바깥으로 슉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C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받아보는 거죠. 그럼 내가 A자를 보냈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푸스트링 할 때는 뭐냐면 요게 이제 포인터 요거는 이제 JCNet이라는 것을 그 어레이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JCNet 느낌표 이렇게 가리키고 요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 걸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면서 푸 캐릭터를 언제까지 해주면 되나요? 여기 맨 마지막에 널이 들어간다 그랬죠. 널. 그러니까 널인가를 봐가지고 널이 될 때까지 한 번씩 풋스트링에서는 풋 캐릭터를 널이 나올 때까지 널이 나올 때까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if 포인터의 스타 여기 아까 얘기했죠. 스타 포인터 하면 뭐예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 내용이 not equal null 0이 아니면 한 글자씩 보낸다. 풋 캐릭터 ptr 스타 ptr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보내. 그러니까 요 j자가 처음에 가겠죠. 그리고 포인터는 여기 플러스 하니까 하나 증가됩니다. 여기로 가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j자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c자가 가겠죠. 여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c n e t 스페이스 느낌표까지 가고 맨 마지막에 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거 비교를 해보면 널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내지 않고 여기로 옵니다. 리턴 끝났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가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다 된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글자가, 지금 글자가 조그맣게 안 나오는데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네, 여기 이제 하이 제이시넷 하면서 이게 주르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왜? 계속 보내기만 하니까요. 무한루프를 도니까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한 뭐 10분이건 20분이건 20분 정도 해서 한번 요거를 천천히 자기 걸로 소화해 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한 10분 정도 해보시고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섹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성공하시고 그 다음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내용은 청개구리 응답기입니다. 지난 섹션에서 아트메가 128에서 PC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과정, 즉 TX 과정의 트랜스밋 과정을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시브, RX, 리시브 과정을 포함해서 TX와 리시브를 RX를 포함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응답기는 내가 이제 이 다음을 보시죠. 이제 PC 쪽에서 이제 어떤 문자를 치면은 이제 그 문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반응을 지멋대로 하는 이제 청개구리처럼 응답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가 들어오면은 소문자를 내보내 주고요. 소문자가 들어오면 대문자가 나가고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들어오면은 걔는 숫자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스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이제 뭐 골뱅이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게 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리턴하는 그러한 응답기를 이제 제작해 봅니다. 자, 방법은 뭐 비슷합니다. 방법은 세팅은 똑같고요. 추가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푹 캐릭터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받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get 캐릭터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get 캐릭터를 해서 데이터를 한 개 받아온 거를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소문자냐? 소문자면은 이제 대문자를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대문자면 소문자를 내보내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또 숫자에 해당되는 거면 스타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리턴 똑같이 온 데이터 그대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트랜스밋에서는 UDR2 즉 이제 USART 데이터 레지스터 empty를 체크를 했을 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법은 RxC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Receiver Complete, 그러니까 USART Receive Complete RxC를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RxC는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컨트롤 레지스터 A가 맞겠죠. A에 여기 5번 비트가 그 전에 요 비트 5번 비트가 7번 비트 있었는데 5번 비트가 이게 UDR empty 여기 트랜스밋 관련 TX 관련된 거 요 비트였고 이제 여기 6번 비트 빼고 여기 7번 비트가 이제 Rx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비트를 체크를 해서 이 비트가 이제 1이 되면은 UDR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UDR로부터 데이터를 캐치해 오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바로 짜겠습니다. 세팅 값은 이제 똑같고요. 여기 하나만 이제 처음에 지난번 했을 때는 이제 송신만 이네이블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신도 이네이블 시킵니다. 그래서
비트가 18이죠. 두 개. 이렇게 있으면 00018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여기 만약에 TX 이네이블이면 요거는 이제 RX 이네이블이죠. 그죠? 그래서 18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거 요거랑 요거는 다 9600호 8비트 데이터 노페라티브 원스톱 이렇게 세팅을 하면 초기화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메인에 이제 조금 전에 한 거가 이거 초기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가 들어온 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get 캐릭터를 하겠습니다. get 캐릭터 해서 한 개 여기서 get 캐릭터 하면 이제 UDR의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UDR 오면은 얘를 value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죠? get 캐릭터 한번 볼까요? 캐릭터 여기죠. get 캐릭터 뭐로 체크하냐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RxC0 그러니까 receive complete 데이터가 들어왔는가 봐가지고 이 데이터가 들어왔는 그 비트하고 and 마스크를 시켜가지고 레지스터를 마스크 시켜서 얘가 이제 값이 0이면은 여기 이제 not이 붙어 있으니까 0이면 while에 1이 돼가지고 여기 뱅글뱅글 여기서 뱅글뱅글 돌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들어오면 이제 얘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되면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0이 되니까 while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바깥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제 들어온 거니까 UDR 레지스터에는 receive 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들어온 데이터를 return 하면은 이제 이 get 캐릭터를 부른 콜한 프로그램의 값을 넘겨주게 되죠.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로 UDR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거를 value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청개구리 응답기는 뭐냐면 이 value가 과연 어떤 값이 들어왔느냐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value가 A보다 크고 Z보다 작으면 대문자 A보다 크고 대문자 Z보다 작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문자 알파벳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대문자 알파벳을 빼고 소문자 알파벳을 그 값에다가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value에다가 대문자 값을 빼고 소문자 값을 더해주면 그러면 소문자로 변합니다. 그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A라는 글자가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A라는 글자가 왔다고 치면 이제 value가 이제 A인데 여기다가 B라는 글자가 왔다고 칩니다. B라는 글자가 왔다고 치면은 이제 현재 value가 B인데 B에서 A라는 글자의 값을 빼주고 플러스 소문자 A라는 값을 더하면은 이 대문자 B에서 대문자 A를 빼면 1이 되겠죠. 그죠? 하나 차이 나니까 1. 소문자 A 값에다가 1을 더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소문자 B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B가 이 B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소문자 A에서 소문자 Z까지 오면은 소문자를 빼고 대문자를 더해주면은 값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청개구리처럼 이제 바뀌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가.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오면 0에서 9까지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숫자라는 뜻이죠. 숫자면은 value를 스타로 바꿔줍니다. 스타로. 그 다음에 else if 기타 다른 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백슬래시 R이 오면 이거는 이제 캐리지 리턴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캐리지 리턴도 보내주고 뉴라인도 하나 더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줄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끝나면은 다음 줄 여기 요 위치로 이렇게 한 칸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요거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백슬래시 R이 들어오면 백슬래시 N 하나 더 넣어준다. 기타 이제 다른 것이 오면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요 맨 밑에서 푸 캐릭터 한글 하나를 이제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가지고 온 데이터를 돌려보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를 이제 되돌려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청개구리 응답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여기 대문자 A를 치니까 소문자 A가 왔고요. 소문자 B를 치면은 대문자 B가 옵니다. 그죠? 네. 한번 보실 수가 있죠. 뭐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별처럼 별이 뚜루룩 나타난 거는 이건 이제 다른 캐릭터를 이제 친 거죠. 숫자 캐릭터를 여기군요. 요 위에 이렇게 숫자 캐릭터를 4, 5, 6 이렇게 치면 이제 이게 스타가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뭐 이런 저기 느낌표를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원래대로 그대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청개구리 닫기 했고요. 이제 마지막 그 암호문 보내기는 또 한번 잠깐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고 잠깐 휴식하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마지막 섹션 마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코스의 마지막 실전 응용으로 PC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암호문으로 바꿔서 다시 PC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암호문이라고 그러면은 평문을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보통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문장으로 바꿔 가지고 보내지는 거고요. 그 받은 사람은 그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복호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냥 암호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호화 과정을 거치면은 다시 원래의 평문이 나타나서 그거를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간단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장을 이제 PC 쪽에서 이렇게 글자를 쳐서 이제 보내오면 각 글자의 알파벳 순서 4글자 뒤에 있는 글자로 치환을 해서 암호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암호문 생성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가지고 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치환한 글자가 맨 마지막 글자, 예를 들자면 Z 이렇게 되면은 다시 A부터 이렇게 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Z면은 네 번째 D는 A, B, C, D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Z는 D로 치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A자가 들어왔으면은 A는 네 번째 B, C, D, E 이렇게 치환이 되고요. 만약에 뭐 X가 들어왔다 그러면 X는 X, Y, Z, A, B 네 번째가 되니까 이렇게 B가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헬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H는 H, I, J, K, L 네 번째니까 L이 되겠고요. E는 A, B, C, D, E, F, G, H, I가 되겠죠. L은 L, M, N, O, P 똑같은 L이니까 P 그 다음에 O는 P, Q, R, S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헬로가 이제 평문이고요. 평문이 되면은 얘를 암호화 여기 이제 암호화죠. 암호화를 이제 여기를 거치게 되면은 평문 헬로우가 이렇게 립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꿀 때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이제 암호문을 받은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다시 립스라는 곳에서 각각의 이제 글자에서 네 글자씩을 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헬로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헬로우라고 보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요거 이제 단순히 이제 치환하는 치환암호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아트 통신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쉽습니다. 수신한 문자를 체크해서 알파벳이 아닌 거는 그냥 그대로 리턴하고 알파벳인 경우만
네 칸 오른쪽으로 이동한 값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그냥 바로 프로그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을 보실까요? 메인을 보면 이제 메인에서 초기화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하고 캐릭터를 받아서 캐릭터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이 암호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치환되기 전에 거를 일단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의상 보내는 거고요. 실제 암호를 만들 때는 이제 이 과정은 빼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캐릭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A부터 Z까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값을 4를 더하고요. 4를 더하면은 이제 뒷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거가 만약에 Z보다 크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Z를 빼고 A를 더하고 2를 더 빼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Z보다 크다는 얘기는 Z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Z 플러스 1인 경우에 Z를 빼고 또 2를 빼면 0이 되겠죠. 거기다 A를 더하면 A니까 A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간 다음에 Z 다음에는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소문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R이 오면은 N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나머지 문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쉽습니다. 말이 이제 암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글자 뒤에 4를 더해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4를 더해서 A면은 A, B, C, D, E 이렇게 네 글자 플러스 4 된 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맨 마지막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만 유의하면 되겠죠. 네. 요거인 경우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나머지 암호화를 만드는 과정은 아주 쉽습니다. 자, 실제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A를 보내면은 E자가 옵니다. 그죠? B를 보내면 F자가 오겠죠. 그죠? T자를 보내면 X자가 오고. 만약에 여기 U자를 보내면은 U, W, X, Y 여기까지는 되네요. 뺑 도는 게 이거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뭐 어떤 다른 문자를 치면 다른 문자는 1, 2, 3, 4나 다른 문자는 그대로 오고 마지막에 이제 Z자를 만약에 친다고 그러면은 Z 다음에 A, B, C, D, D자가 오겠죠. 그죠?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다릴 테니까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못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 나서 여기서 잠깐 세웠다가 동영상 잠깐 세웠다가 프로그램 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잘 되면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으로 한번 우리가 로마 시대의 장군이죠. 유명한 장군 시저, 카이사르라고도 발음하는 시저의 암호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저가 그 전령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을 때 공화정, 로마 공화정에 이제 그 원로관 있는 곳에다가 암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그럽니다. 요 암호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치환 암호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찾아보시죠. 이 암호가 어떤 암호인지. 힌트는 이제 아까처럼 4개는 아니고 그 비슷한 정도의 시프트를 한 암호가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역사적인 인물이 한 명 더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네. 자, 다들 찾으셨나요? 네.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Never Trust Bruce.
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게 시저가 저기 그 돌아가서 이제 원로 회의에서 이제 시저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죽이는데 이제 거기에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 브루투스도 같이 가담을 했죠. 거기 그래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셰익스피어 원작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프라스트를 믿지 말라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암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유아트 통신에 보내는 과정, 받는 과정, 그리고 응용을 해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뭐 청개구리처럼 데이터를 좀 다르게 변형해서 보내는 방법, 혹은 지금 이번에 마지막 섹션처럼 암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지금 제 8코스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요 다음에 나오는 연습 문제 과제 한번 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그 리눅스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나오는 건데요. 엔터키를 이렇게 탕탕탕탕 치면은 뭐 달러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엔터를 치면은 이제 엔터라는 입력을 체크를 해서 그게 들어오면 달러를 내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프롬프트 생성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구구단 계산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만약에 캘큘레이터 캘 타이프 단 이렇게 주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숫자를 5 이렇게 치고 5 이렇게 치면은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2는 10 이렇게 해서 45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구구단 계단계를 한번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다가 7이라고 치면 이제 7단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7단, 구구단 7단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PC와 연결됐을 때 PC에서 입력을 0서부터 9999 범위의 숫자를 이제 막 이렇게 치고요. 그거를 FND에 연결해서 FND에 나오게. 그러니까 PC에서 1, 2, 3, 4 이렇게 땅 치면은 이게 이제 USB 통해서 여기 이제 내부 J모드 128-1에 여기 이제 아까 USB UART 브릿지가 있다고 그랬죠. 브릿지를 통해서 바뀌어서 아트메가 128에 여기 RX 라인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얘가 이 아트메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또 여러 가지 포트에 포트 C하고 포트 G에 연결된 FND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여기 1, 2, 3, 4 치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게끔 하는 이제 숫자 표시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코스 8 과정 전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